안녕하세요, 꾸마입니다.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다 구매 대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해왔던 거,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괜히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뭐 그런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기수분들이 중에 예전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기수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상담을 했을 때 예전에 제 생각이 겹쳤던 났던 분들도 꽤 계셨고, 기수 들어오셔가지고 도와드려가지고 판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들었을 때 되게 보람찬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저는 저를 생각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었던, 퇴사를 하고 나서 재취직이 힘든, 그러니까 퇴사를 한 다음에 이제 같은 길을 가면 되는데, 갈 수 있는데 가기 힘들었던, 이제는 막다른 길에 몰려서 벼랑 끝이죠. 벼랑 끝.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어떻게 지푸라기를 잡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되었냐.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코칭을 하고 있고, 저도 좀 신기해요. 그래서 제 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딱 이제 구매 대행이 3년 차예요. 3년 차. 처음에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할 때는 다니던 회사, 제가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일단은 제 스펙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놓은 건 아니고요. 놓은 건 아닌데 일단 그래요. 뭐 방향을 못 찾은 거죠. 방향을 못 찾았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직원들 데리고 있으면서도 꽤 많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못 찾고 나름의 고통도 있고, 이제 20대를 보낸 거죠. 20대를 보내고 취직은 하긴 했는데 본인의 이상은 높아. 본인의 이상은 높아요. 본인의 이상은 높아. 저도 사실 저희 직원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뭐 욕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마음은 뭐 대기업 공기업이죠. 공기업인데, 이제 내 스펙은 중소기업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그 직원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제 대기업 공기업 자기 꿈은 이상은 높으니까 이제 싫다고 하는 경우가 저도 있었고 다른 사장님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그 조직에서도 일을 잘하면 되는데 제가 그 적응을 못했겠죠. 이제 인정을 하려고 해요. 열심히 왜 하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 열심히 하는 게, 그때 제 위에 있던 분이 네가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널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사장을 하고 나서 예전 기업에서 위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알 것 같아요. 하도 고용을 알게 벌써 한 10명 이상 해봤으니까,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1000개 인원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 면접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구나, 벌을 받는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직장인으로서 구매 대행을 시작할 시점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랬어요. 뭐 다니려면 다닐 수 있는데 나이가 먹고 하면은 계속 뭐 밀리죠. 평범하고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특출나지 않는 사람, 평범한 사람, 이 사람들은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벼랑 끝으로. 진짜 벼랑 끝으로 몰려요, 이렇게 사람이. 그 와중에 제가 본 유튜브 인사 임당님 울면서 봤어요. 저 원래 유식한 이 영상을 이불 안에서 울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울면서 계속 봤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다가 이제 시사인단님이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하는구나,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이제 장사 사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신사인단님은 원래 사회입이잖아요. 사회부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때 돈이 있었지만은 부담이 돼서 구매 대행이란 거를 알게 됐어요. 구매 대행 자체가, 그때도 이제 구매 대행 개념을 몰랐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됐고, 그 중국 구매 대행을 해보자 마음을 먹은 와중에, 처음에 운이 좋게도 처음에 올린 물건을 이게 히트 상품이 돼버렸어요. 히트 상품.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기수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제반법들을 해가지고 미국 제품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포기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계속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처음 피드백을 얼마나 빨리 받냐.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첫 판매예요. 첫 판매. 이거를 얼마나 빨리 받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중점이 처음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세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중국으로 물건 파는 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중국으로 물건 팔면 매출 올리는 거 이거는 사람만 쓰면 돼요. 사람 쓰면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내 삶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미국 유럽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미국 유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완전 수동 방법으로 상세 페이지 꾸미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완전 처음 물건이 너무 잘 팔려. 근데 이게 독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독이 됐어요. 독. 어떻게 내가 빅 히트 상품을 만드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물건이 너무 잘 팔리니까 실행을 계속해도 처음에 그만큼 안 나오는 거죠. 제 운빨이었다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수동 방법 자체가 유지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중국 방법을 되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통장도 그때 코로나 전에 통장도 만들러 갔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중국 거를 계속 건들고 있다가 미국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미국 건기능을 봐보자. 그래서 미국 건기능 시스템을 만드는데